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치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마감 자체를 19만 900원. 전날 종가보다 4.17% 하락한 마무리를 보여줬는데 중간에 좀 아찔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죠? 네, 보시게 되면은 19만 원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6%가 넘는 조정까지도 장중에는 나왔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개파락으로서의 하락을 연달아서 보여주고 있는 지금 SK 하이닉스. 자, 이유라고 한다라면은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딥시크. 자, 이 딥시크의 출현은 당연히 미국의 나스닥에 지금 현재 대형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1위였던 엔비디아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엔비디아라는 고객처가 가장 확실한 고객처를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에서 또한 악재로서의 작용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또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나는 매도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매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지금 현재 하이닉스의 어떤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급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악재라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만간 빠르게 해소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모멘텀, 확정적인 재료가 나와줌과 동시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단순히 악재에서 내려온 자리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8%가 넘기 때문에 이 하락치에 대해서 이 악재가 해소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계산이 끝난 분들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저 역시도 지금 이 구간 매수의 관점으로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수익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 내 리스크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다 확실하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지금 이 단기적인 악재로 인한 하락이 왜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말아 올려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 드리면서 대응 전략까지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러분들께 이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빠르게 주가 하락에 대해서 말아 올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이 딥시크라는 게 대략적으로나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자, 딥시크라는 것은 중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예, 여기서 AI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자, 주장으로는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557만 달러, 하나로 약 80억 정도 합니다. 80억 정도를 들여서 개발을 해냈고, 요거 써보니까 성능이 우리가 잘 아는 챗GPT와도 비비면 하더라, 성능이 굉장히 준수하더라라는 게 엔비디아의 엄청난 악재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 지금 현재 최근 2년 동안 엔비디아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자, 본인들이 독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가격을 정하는데 이것 말고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 아니면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계속해서 사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이 뭐다? 자, 이익으로서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딥시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엔비디아의 저렴한 모델인 H800 요것만 좀 사용을 했는데도 충분히 준수한 성능이 나오더라.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은요, 자,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는 중이죠. 미국은 중국에게 AI 칩을 수출을 할 때 규제를 강화했어요. 이 규제는 결국에는 최신 칩에 대해서, 자, 기술력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이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아니면 군사적으로 사용된 목적이 있는 AI 칩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말을 하면서 자 규제를 했고 그 규제를 통해서 만들어낸 게 다운그레이드가 된 이 H800이고 이게 쌀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것만 이용해서라도 중국은 뭐 했다? 자 만들어냈다라는 거 이게 사실상 엔비디아에 엄청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만약에 이 중국이 이 H800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에서 최신 칩 SK 하이닉스 HBM을 사용하는 뭐 A100이라던가 아니면은 H100 더 나아가서는 이제 블랙이야. 자,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자,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규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규제를 우회해서 제3국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가져왔어요. 수출을 받아왔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H800만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 100% 신뢰를 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저명한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의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술주들의 대표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닐 것이다. 실제로 이 기사 내용도 뭐냐면은 자, 개발비가 5억 달러 이상이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80억의 엄청난 기술력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얼마입니까? 자, 6천억이 넘게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딥시크가 만약에 H800뿐만 아니라 다른 AI 고성능 칩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하락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르게 말아 올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애초에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거짓말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허위 하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올라가기 직전에 타점을 잡는다라면은 내가 확실하게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에서 원래 자리로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에서 엄청난 급락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안전한 수익을 두 자릿수 이상 가져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까지도 손실을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구간을 이용했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내 평균 단가가 확실하게 낮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유량 또한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거라서 확실하게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예상이 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이게 첫 번째 하이닉스가 상승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이거는 사실상 만약에 정말 이 딥시크라는 회사가 고성능 칩이 아니라 H800을 썼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제가 봤을 때는 희박하지만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딥시크가 정말로 H800만 사용해서 만들어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스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딥시크가 정말로 H800만으로도 이거를 만들어냈다라면은 지금 주가 하락 앞으로도 장기화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일정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하락 또한 저는 빠르게 말아 올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중국이 미국을 건드렸어요. 특히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트럼프의 코털을 건드렸단 말입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관세를 주장을 하면서 많은 나라에 대해서 지금 정책 자체를 이런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엎친격 덮친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자 중국이 정말로 미국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요.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중국과 미국의 격차는 굉장히 큰 상태고 여기서 미국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냐에 따라서 중국은요 정말로 본인들의 기술력으로 AI 딥시크가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완전히 도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리고 계속해서 하이닉스는 내년도 물량까지도 계속해서 솔드아웃 되는 상황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싱가포르 정부가 딥시크 수출 통제 자국 우회 의혹에 대해서 자 미국과 협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어요. 자 엔비디아의 24년도 자 영업 이 매출의 약 26%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 H100이라던가 A100 최신 칩에 대해서 자 우회를 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어디서 통해서 했을 것이다? 자 싱가포르 정부를 통해서 했을 것이다. 싱가포르를 통해서 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고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밝혀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딥시크가 몰락하는 것은 초읽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미국 당장에 중국산 AI 딥시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유럽 마찬가지로 내렸어요. 그리고 일본 또한 어디서 관공서 또는
공무원들은 사용하지 말라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고, 자 지금 현재 TSMC의 나라인 대만에서도 자 공공기관에서 부처에서 딥시크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유는 안보의 위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과 동시에 지금 딥시크 총교수 트럼프 젠슨한 면담을 가졌는데, 자, AI 칩 추출 통제 강화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강화 논의라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에 쟤네가 주장하는 게 H800이라는 다운그레이드된 저렴이 버전의 AI 칩만으로도 지금 현재 오픈 AI의 성능에 버금가는 것을 개발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이것도 팔지 말자라고 쉽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HAB 죄송합니다. HBM 만들어내서 이 AI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능이 가능하다라면은 요거는 그다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이 H800은 단순히 엔비디아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낼 수 이 정도 성능 칩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엔비디아에 기대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H800이라는 것 또한 엔비디아에게 받아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수출을 통제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은요 본인들이 기술 패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 구간에서 중국이 본인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그냥 좌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보복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중국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보다는 중국을 말라 죽게 하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게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자 본인들의 연구개발 비용을 엄청나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에게 수혜를 주면서 미국만을 바라보고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중국에 기대지 않고도 충분한 매출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 미국에서 어드바이스를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조언을 해주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중국 자본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만하네라는 판단을 섰을 때 자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 AI 데이터 센터 필수적이죠. 그래서 AI의 개발은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법이 달라요, 그죠? 그런 주마다 다른 법들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연방법이라고 하는 통일된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어떻게 하겠다? 회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데이터 센터를 주마다 같은 논리로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어갈 수 있는 AI 패권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은 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하이닉스의 HBM의 수요 또한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공급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늘려오고 있는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발주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단기적인 이익보다도 추후에도 계속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41%의 마진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실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작용을 하기 직전입니다. 뭐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한 타점에 대한 부분을 잡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때 항상 조심하는 게, 자 이런 내용을 듣고 보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게 맞겠네, 신고가 뚫어 가는 게 맞겠네라고 확증 편향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분명히 올라가는 과정에서는요 상승과 조정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상승은 단기적인 상승만이 반복되는 슈팅 구간이 아니라 뭐예요? 추세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동시다발적으로 높여지는 추세형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이 된다. 단기적 고점이 나왔을 때 내가 이 하락을 예상하지 못한다라면은 자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추가적인 저점이 나왔을 때 자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 번 더 고점 근처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수만 반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하자는 거죠. 자 N자형 파동, 쉽게 말해서 올라갔을 때 단기적 고점이 예상이 된다면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비중을 일부 매도로서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 현금을 다른 곳에 쓴다라고 한다면 투자에 대한 종료가 되겠지만 다른 곳에 쓰는 게 아니라 어디? 자, 다시 한 번 더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데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자, 평균 단가가 위에 계신 분들은 자, 내 평균 단가 밑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반복이 된다. 평단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자,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매수하는 거예요. 같은 금액으로라도 더 쌀 때 더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즉 보유량은 늘어난다. 평균 단가는 낮아지고 보유량은 늘어나는 대응. 추후에 우리가 정말로 매도로서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 오게 됐을 때 거기서 정말로 매도로서 투자 종료를 했을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보유량은 늘리고 평단을 낮추는 그런 대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건 아니지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단기적인 고점 매도 분할로서 대응하면서 수익 극대화시키는 방법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리스크 없이 확실한 고점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가시게 할 수 있는 노하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도 여러분들께서 선뜻 자 매수해야겠다, 매도를 반복해야겠다 생각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타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장중에 발생하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내가 예측을 한다라고 해서 금액적인 것까지 소수점 하나까지 확실하게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다가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또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번거롭지 않도록 소통방에서도 전달해 드리고 오전 라이브도 진행을 하지만 사실상 오후에는 그런 것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는 제 개인 번호 제가 직접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 010-4920-8706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하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타점 자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아니면 이 악재를 덮어 씌울 만한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전 눌림목 구간에서 상승 직전의 타점 매수의 관점으로서 접근하는 걸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고점을 돌파를 할 때 신고가와도 굉장히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조정 나올 수가 있겠죠. 7, 8%의 상승을 단순히 우리가 매수하자마자 얻어낼 수 있다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얻어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또한 단기적 조정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잡아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채널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만 부탁을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고 좋아요 구독만 확실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런 것들 거듭해 나가다 보면은 자 우리 기다리고 있는 신고가 영역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매물의 저항 없이 올라가기만 할 수 있는 구간 또한 확실하게 많이 남아있고 25년도 또한 HBM 자, 매출 수주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주가를 고점으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 하이닉스 정말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25년도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지금 현재 구간 당장에는 좀 힘들고 버티기 지루하시겠지만 자 그런 구간 잘 버텨내셔서 오히려 수익적인 부분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 영상에서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궁금증이 남아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항상 이 영상 하단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 보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는 자 링크 준비해놨습니다. 양식에 맞게 질문을 남겨두시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서 해소가 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자 빠르면은 정말로 5분도 안 돼서 답변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40분에서 자 60분,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런 것들 당장에 현재 구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 추후에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는 노하우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로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해소 확실하게 하고 가시면서 타점에 대한 부분들 따로 신청을 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대응 준비 해놓으시면서 우리 하이닉스에서 정말로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구간은 오히려 기회로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프로였습니다.